전체적인 지표를 보면은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는 약 14개쯤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 여론조사까지 하면 15개쯤 쏟아져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살펴봐 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여론조사 10몇 개의 대체적인 추세는 윤석열 우세. 네, 제가 선거 방송을 하면서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장담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장담하는 사람은 가짜다. 선거 방송을 여러 차례 해보면서 누구든지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오늘 이제 D-7일 남은 상태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윤석열이 약간 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숫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윤석열이 약간 우세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약간 우세를 이제 D-7에 보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안철수 때문입니다. 안철수가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철수와 단일화에 목을 거는 쪽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단일화라는 어젠다를 놓고 안철수가 갑, 윤석열이 을 그랬는데 지금 오늘 분위기는 윤석열이 갑, 안철수가 을. 그러니까 하루하루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단일화를 해라 해도 양쪽이 다 뒤로 돌아서 가지고 이 국민의 열망에 절대 부응을 못하는 그런 국면을 만들어내니까 여기 실망한 나머지 유권자들이 윤석열 지지자도 빠져나가고 안철수 지지자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이재명 후보가 얻을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상한 반작용이, 선거 전문가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철수와의 단일화 결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많은 유권자들이, 특히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약간 어느 쪽으로 할까 망설이던 분들이 보수 쪽으로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일화 결렬의 그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우세 현상의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혹시 준비한 도표 몇 개쯤 될까요? 차례차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출처는 데일리안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빨간색 윤석열 45.4, 이재명 42.3, 둘 사이의 격차는 3.1%포인트. 안철수 5.5. 안철수가 이 조사에서는 드디어 5%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심상정 2.1, 김동연 0.8. 김동연 후보는 방금 전에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이재명과 단일화 공식화했습니다. 정책연대를 어제는 하겠다 했는데 어제 정책연대, 오늘은 단일화, 후보 사퇴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김동연은 빼야 됩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은 이재명이 단 한 번도 윤석열을 앞선 적은 없는데 사뭇 많이 벌어졌다가 이제 다시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공정, 그 다음 리얼미터. 이 리얼미터는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43.1, 윤석열 46.3, 두 사람 격차는 3.2%포인트. 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여론조사 공정과 리얼미터의 그 여론조사의 양 후보의 격차는 거의 비슷한 그런 결과입니다. 안철수 6.7, 심상정 1.9. 다음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43.7, 윤석열
44.6. 두 사람의 격차는 0.9%포인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상정 1.9, 안철수 7.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칸타코리아 서울경제 이 조사 결과입니다. 1차는 2월 8일, 2차는 2월 18일, 3차는 그제까지 조사한 겁니다. 어제까지군요. 죄송합니다. 가장 최근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재명은 34.1, 윤석열은 44.1. 그래서 두 사람의 격차는 무려 10%포인트 차이.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는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가상대결 다자간 이걸 보겠습니다. 이재명 42.0, 윤석열 44.2. 그래서 두 사람 격차는 2.2%포인트. 그 다음에 바람직한 대선은 어느 쪽이냐?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가 49.3, 정권 재창출이 40.0, 40.8.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둘의 이 격차는 8.5%포인트 차이로 정권 교체를 더 원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들으시는 여러분 뭐 복잡하게 숫자는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공정, 미디어 토마토, 에이스 리서치, 리얼미터, 코리아 리서치, 서울신문, 리얼미터, 뭐 부산일보, 데일리안, KSY, 중앙일보, 그리고 저희가 비공개로 취재한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이르기까지 최대치는 10%포인트 정도 그런 수준. 부산일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심지어 그 폭이 14포인트까지 벌어져서 윤석열 후보가 앞선 그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빠르게 말씀드린 그런 여론조사에 다 수합을 하면은 한 14개, 15개 이렇게 됩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각 여론조사별로 추세를 보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비공개로 조사해놓고 이제 내부 이너서클들만 돌려보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그 여론조사 역시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는 걸로 처음에는 1%포인트 차이 거의 박빙승부를 벌이다가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썸네일 제목으로 윤석열 후보 당선 확률 69.44%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14년 전에 설립된 영국의 베팅 업체가 있습니다. 베팅 업체 이름은 스마켓이라는 데인데요. 영국이 이런 베팅 업체, 도박사들의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에서는 으뜸이고 뭐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이런 이제 많은 그 이쪽의 전문가들이 자기네들 물론 이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벨상 계절이 되면은요, 우리나라 고은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확률이 얼마다. 그래서 배당이 뭐 2.5배다, 7.8배다 이렇게 뉴스가 간간히 나오는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배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확률이 낮은 겁니다. 네. 그래서 고은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1.2배, 1.5배 이렇게 되는 거고, 노벨 문학상을 확률이 받을 이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배당금은 높아지는 겁니다. 5배, 7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박의 원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팅 업체가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두 사람만 딱 올려놓고 나머지는 베팅의 의미가 없습니다. 도박사들이 볼 때는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만 보고 있는데, 나흘 전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72.46% 포인트였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69.44.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만 이 영국의 베팅 업체 그 확률을 보면은 윤석열은 거의 70%, 그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70%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재명 그 확률은 좀 치고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두어 달 전에는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높았었습니다. 당선 확률이. 근데 이재명의 당선 확률이 급락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서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 베팅 업체, 그다음에 도박사들의 배당 수익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지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흥미거리로 그냥 한번 눈길을 봐도 보내주셔도 괜찮다 싶어서. 왜 이번에 그 영국 베팅 업체의 이런 당선 확률은 최근 한국에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열 몇 개에서 보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의 추세, 각각의 여론조사 기관을 따로 떼어놓고 봐도 최근의 추세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어떤 신문은 이런 말을 썼더군요. 이재명을 가리켜서 백중열세. 참 말들을 잘 만듭니다. 백중세라는 건 서히 비등비등한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중열세라는 건 비등한 가운데 확실하게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백중우세,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예단을 하지 않고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두고 봐야 알겠는데, 확실한 것은 안철수가 떠나자 윤석열 후보가 탄력을 받고 있다. 반작용이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단일화를 안 하면 매우 위험해질 텐데 라고 분석한 거와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정치 분석가들도 얼마나 한치 앞을 못 보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뭐 전문가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앞을 잘 못 봅니다.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신문사 경제부 기자들이 연초에 어떤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그 주식은 빨리 팔아라. 대신에 어떤 주식은 뭐 거의 가망이 안 보여, 이런 주식은 사둬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집값에 대해서도 경제부 기자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얼른 집 사놓고 집값이 내려갈 거다, 아니 올라갈 거다 그러면 빨리 팔아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경제부 기자들 치고 집으로 재미 본 사람 없고 주식으로 큰 돈 번 사람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쓸데없는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은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고려하는 것보다 민심은 훨씬 더 복잡하고 큰 단위로 굴르는 뭐 그런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이 정치 분석가가 자기의 뭐 10수년 또는 20,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자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는 겸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언제까지 발표할 수 있느냐? 그 신문마다 표현법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도대체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도 볼 수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3월 2일까지 오늘까지 조사를 하고, 오늘까지 조사를 완료한 결과는 내일 아침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3월 3일 내일부터는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조사하는 것은 발표는 못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몇 개의 여론조사가 발표될는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하루 상관이니까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출구조사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3월 6일 날 신문이나 방송, 3월 7일 날 신문 방송도 마찬가지로 3월 3일 내일 아침에 나오는 여론조사만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로서 반복적으로 국민들께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심리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내가 사표가 안 되려면, 내가 던지는 투표가 죽은 표가 안 되려면 이기는 쪽에다가 내 표를 몰아줘야 되겠군. 그러한 그 부동층, 중도층, 나는 머리가 깨져도 윤석열이야, 나는 머리가 깨져도 이재명이야, 이런 분들 말고요. 좀 흔들릴 수 있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마지막 여론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놓고 여야 캠프가 사력을 다해서 부동층 흡수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부정선거 방지법, 이 법이 제정이 된 것이 1994년입니다. 지금부터 28년 전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그 공직선거법에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7일 이후에 D-7일 이후에 조사한 것은 발표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따져서 우리가 대통령을 5번 뽑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5번을 뽑았는데 5번 모두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이긴 사람이 선거도 이겼습니다. 겨우 5번 가지고 그게 100%라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다시 저한테 되물으신다면 없지요. 네. 그러나 그냥 지표로서 말씀드리면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겼던 사람이, 그 격차가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10%포인트가 됐든 2%포인트가 됐든 거기서 이긴 사람이 3월 9일 날 밤늦게 최종적으로 당선 화환을 목에 거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신생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오랫동안 이 대선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한국갤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90년대부터 지표를 비교를 할 때는 한국갤럽을 인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이제 생긴 지 5년밖에 안 된 이런 여론조사 기관은 과거에 자료가 없거든요. 한국갤럽은 1994년 이때부터 자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에 지금까지 공표된 최근 여론조사가 윤석열 42.3, 이재명 3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5.1%포인트. 윤석열이 한국갤럽 최근 조사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사하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한국갤럽이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최근 지금까지 공개된 여론조사, 그중에 한국갤럽을 보면은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5.1%포인트. 그래서 이런 지표로만 보면은 영국 베팅 업체의 당선 확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지표로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만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TV 토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TV 토론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말실수를 하는 후보, 그다음에 오늘 내일 사이에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추문이 터져버리는 후보, 이런 후보가 지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저는 이 좁은 담장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발만 삐끗하면 담장 밑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표는 지표일 뿐이고 지표는 지표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뭐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인수위원을 어떻게 꾸미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샴페인 좀 주문해놔 이런 사람들, 김칫국 먼저 마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배팅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전 투표입니다. 이제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 보수 유권자들께서는 아마 단톡방에서 그런 이제 결의를 단단히 다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작년에 4.15 총선 때 그때 사전 투표를 보니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그 유리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뭡니까? 동전을 50번인가요? 500번인가요? 던져서 앞면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통계 전문가들도 이 우주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건 통계학적으로 그냥 통계학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라고 깜짝 놀랄 뭐 그런 부정선거의 의혹. 그다음에 또 우리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이 TV 경선 토론 과정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신 유권자들께서는 사전투표 하지 마. 이거는 지금 정권과 민주당과 그쪽 후보가 어떤 장난질을 칠지 몰라. 중앙선관위원회 나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본선거만 하자. 뭐 이랬는데 글쎄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코멘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 후보도 그렇고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유권자들께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분위기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정 선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고 엄중하게 감시를 할 터이니 사전투표 하세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를 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여야 모두 지금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모두 사전투표에서 제법 재미를 봤다. 이번에도 또 한 번 미워로 다시 한번 이번에도 또 한 번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번의 선거 양상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 60대 어르신들 60대 이상에서도 꽤 큰 격차로 지지율을 얻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를 열심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코로나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 연로한 분일 경우에 언제 코로나 때문에
투표장에 못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3월 4일 날 뭐 이렇게 밖에 외출하시기에 몸이 괜찮으면 그때 가서 투표하시라. 3월 9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3월 3일 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때 좀 기력을 회복했다가 3월 9일 날, 그리고 20대 청년들은 뭐 언제든지, 그래 3월 4일 날 5일 날 미리 가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때 사전 투표를 하면은 이제 이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야당 쪽에 결집 효과를 끌어올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강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사전 투표 장소는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는 데다 검색하면은 그냥 쫙 나옵니다. 휴대폰 지금 손에 들고 계시면 나중에 한번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전 투표소 이렇게 찍으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에, 또는 여행 중이면 여행 중인 곳에, 뭐 누구 자식 집에 와 계시면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 투표소가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자기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